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22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하죠. 오늘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좀 뉴스들 나올 것 같은데요.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06%의 약보 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22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47,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이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약보합권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38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대차가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2%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5,0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어닝 쇼크 이후로 이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68%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0.73%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6거래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가총액 9위권 자리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11만 5,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 어제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라인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13만 원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함께 강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9천 원 선까지 올랐고 이제 22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한지수 오늘 2% 넘게 빠지고요. LG송하일건강 어제 2%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1.5%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02%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47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CJ ENM이 여전히 2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에는 3위권에서 출발했었는데요. 2위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CJ ENM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7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6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11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9만 원대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오늘 0.95%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2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장중한 때는 거의 20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9만 7,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의 게임이죠. 검사M의 일본 흥행으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티 슈즈는 어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4만 9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4분기 실적이 막바지로 지금 쏟아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힐라코리아인데요. 힐라코리아 전일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2018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7,68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은 828억 원을 기록하면서 61%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성장세가 돋보이는 것은 바로 필라 브랜드죠. 말 그대로 필라 브랜드의 고성장세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1분기도 좀 양호한 실적이 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또 환율 지금 상황까지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환율도 4% 정도 좀 회사의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체 매출의 80%가 바로 달러 매출이기 때문에 이 환율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역시 이런 지난 4분기의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라코리아 지난 3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이번 4분기까지 좋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작년 3분기까지 1차 상승 이후에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 54,900원이었고요.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은 58,000원입니다. 이 58,000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바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실적 이후에 오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데 목표가는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목표가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번에는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58,000원을 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56,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7만원, 순전라인 5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힐라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투자그룹 주마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0일에 주셨던 자화전자 3.24%, 그리고 같은 날에 주셨던 한전기술 2.88%, 그리고 2월 19일에 주셨던 유비케어는 3.6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2월 13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CJ대한통운 8.67%, 그리고 FNF 28.85%, 포스코캠텍 2.6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마태 대표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0일에 주셨던 HDC 아이컨트롤스 2.74%, 2월 20일에 주셨던 이니텍 1.23%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2월 13일에 주셨던 KH바텍 1.66%, 2월 13일에 주셨던 효성중공업 1.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 유비케어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CJ대한통운, 3위에는 삼성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9.6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한세실업 18%, 그리고 1위에는 FNF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마태 대표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KH바텍, 4위에는 HDC 아이컨트롤스, 3위에는 모트렉스, 2위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9.4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1위에는 롯데 정밀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3%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전체 탑 8입니다. 8위에는 이용훈 팀장의 T-로보틱스 14.94%, 그리고 7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15%,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금호석유 15%, 그리고 5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한세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18.91%, 그리고 4위에는 목표가 터치했네요. 윤여민 전문가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2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FNF,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57%입니다.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께서 삼성증권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제 또 강세 나타내기도 했죠. 10% 가까운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증권이 추천한 이후로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증권이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 그게 아니라 역시 시장이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증권주로서의 주가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국내 증시의 회복이겠죠. 이를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죠. 어떠한 종목을 편입하여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요구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은 지금과 같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 그와 함께 필연적으로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나올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지금의 회복기에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투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부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들썩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들 주시하셔야겠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 2016년 9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주택용품 판매업체인 홈디포가 4분기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서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영향 분명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강세 나타냅니다. 3%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12만 6,500원 선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7천원대까지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LG화학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0.4% 가깝게 상승하면서 3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엇갈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50%의 상승세로 출발하지만요. 셀트리온 오늘 빠집니다. 0.7% 빠지면서 20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 상승하면서 2220선에서 32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0.18% 상승하면서 74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특히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이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CJ ENM 1% 가깝게 빠지면서 23만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캠텍 0.29% 이상 빠지면서 현재 6만 9천원대 이탈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HLB 현재 0.44% 이상 상승하면서 9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오롱 티슈즈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1% 이상 빠지면서 다시 10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1% 이상 하락하면서 19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먼저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마트 대표님께서 1월 30일에 하이비전 시스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9%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검사 장비에 관련해서 국내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1위 회사인데요.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 1,8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거래량도 급증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시장의 둔화에 대비해서 신사업인 3D 프린터 시장에도 진출했거든요. 그 시장에 대한 매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12,000원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에 11,500원까지 올랐다가 저항대 부딪히고 잠깐 눌림목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적절한 매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 단기로는 12,700원 목표로 매수 진입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HDC입니다. 동사는 HDC 그룹의 지주회사로 3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를 현대 EP, 아이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고 종합 부동산업, 자산관리, 첨단 신소재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속회사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동사가 87.1%의 지분을 보유한 HDC 아이파크몰입니다. 해당 회사는 16년 말에 시작한 증축 공사를 지난해 여름 완료를 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DC 신라 면세점입니다. 해당 회사는 재판매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따이공 규제가 소폭 완화됨에 따라 소비력이 커진 것이 결국에는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사가 33%의 지분을 보유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해당 회사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만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고 실적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건설 부분이 30%, 유화 부분이 30%, 그리고 유통 부분이 40% 수준의 매출 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국면에 있는 것은 역시 기관의 연이은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주가의 점진적인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건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30일이었죠.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에 역시 1년 신저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와중에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고 그에 따라 지난 11월 이후 최고가를 어제 기록하였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것과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한 투자 주체의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HDC가 딱 그러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0.49%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매수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만큼 가급적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시되 목표 가격은 25,600원, 손절 가격은 17,25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D생명공학입니다.
동사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마스크팩이고,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현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 현황을 살펴볼 경우에는 마스크팩이 약 60%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 스킨케어가 20% 수준입니다. 그중 마스크팩은 2015년부터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의 판매 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 중동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K-팝 열풍을 넘어서 이제 K-뷰티 유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아무래도 동사에 대한 관심, 특히 동사가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는 마스크팩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마스크팩 시장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중국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이었죠. 중국 마스크팩 시장 총 매출액이 약 30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고, 2023년까지는 326억 위안, 약 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기 오염, 그리고 건조한 날씨 등으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점,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점은 아무래도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마스크팩의 경우 우수한 품질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SD생명공학의 마스크팩은 앞으로 그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죠. 우선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었을 경우 2016년 이후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늘어나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판관비가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정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판관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판관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체질 개선이 아무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유동 비율은 300%를 넘는 상황이지만 부채 비율은 30%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유보율의 경우에는 약 900%에 달하는 만큼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기에 결국에는 판관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나올 고정비용 감소가 동사의 기업 가치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언급을 했던 고점 추세선입니다. 지금 이 선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2018년 2월 2일의 고점인 23,000원과 4월 16일에 24,400원을 이었을 경우 이렇게 검은 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말에 처음으로 이 선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떨어지죠. 최근에도 한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맞고 떨어졌는데 2월 들어서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또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동사의 주가는 바닥권을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 현재가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12,650원, 손절가는 9,1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창입니다. 동사는 가스, 소화설비 전국 제조업체입니다. 기타 호텔 임대, 그리고 부동산 개발, 수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 사업부는 아무래도 가스 소화설비, 즉 소화기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동사를 눈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입니다. 지난해까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를 최근에는 BMW 차량 화재 등에 따라서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판매 증가가 고스란히 올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였고,
지난해 3분기 또한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죠. 물론 그것이 세 번째, 즉 남북 병역주로서 금강산 관광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 즉 남북 병역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듯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한창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한창만 지금 어떠한 다른 모멘텀이 있는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뛰어나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아 저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고점 추세선이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고점 추세선을 올해 12월,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남북 병역주로 엮이면서 주가에 큰 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주가가 얼마만큼 하락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 가격대가 대략 3,435원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4월 보인 이 고가였던 3,435원이 이제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는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만큼 한창 현재 투자 열기가 뜬 이 시점에서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5,05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3,24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짧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C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관의 연이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 수급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ST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마스크팩 시장 확대로 수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한창 같은 경우에는 신규 남북 경협주로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마태 대표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휴비스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SK케미칼과 삼양사, 양사의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동사가 탄생되었습니다. 국내 화학섬유 생산량 1위, 차별화 제품 생산량 1위인 휴비스는 전주, 울산, 중국의 생산 공장과 대전의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 톤의 섬유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폴리에스터 섬유와 레진, 슈퍼섬유, 산업자재용 소재를 생산합니다. 유해한 접착제를 대체하는 섬유, 위생제용 소재, 소방복용 아라미드 섬유, 산업용 필터 소재, 친환경 용기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휴비스 자회사로 편입된 휴비스 워터는 상수 및 폐수 처리, 해수 담수화 기술 등 수처리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발전소 수처리 시장 1위 업체입니다. 휴비스 워터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과 휴비스의 제조 기술 및 영업망을 바탕으로 2025년 세계 10위권 수처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사도 친환경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휴비스의 친환경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소재인 에코펫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의 무독성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포장기구 주최로 열리는 월드스타 어워즈 2018에서 월드스타를 거머쥐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에코펫으로 만든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도 재질의 변화가 없고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높아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 1조 3,500억, 영업이익 433억, 순이익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시가총액은 2,60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PG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200W 미만의 소형 기어드 모터입니다.
기어드 모터는 모터와 감속 기어 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제품으로 공장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 복사기, 자동문, 동전 개수기, 지폐 개수기, 고급 냉장고의 얼음 분쇄기, 의료용 침대, 정수기, 비대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SPG는 매출의 97% 이상을 모터 관련 분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소형 모터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전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이 고도 정밀화, 다기능화, 자동화, 고급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시장 영역도 가전, 자동차, 산업전자, 정보통신 분야로 크게 4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전용 모터 사업부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장착되는 AC 모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가전제품의 소음이 적으면서도 고효율 BLDC 모터, 브러쉬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라고 하는데요. 이 브러쉬가 없죠. 브러쉬가 있으면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찰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BLDC 모터가 계속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모터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국내와 중국 등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공기청정기용 팬 BLDC 모터 매출 증가로 인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수혜주로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방 산업의 호조로 인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적용되는 AC 모터와 더불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유성 감속기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 하에서 동사는 로봇에 적용되는 SH 감속기 등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 준비 중에 있어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 감속기는 소형이면서 협업용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등으로 동사의 감속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가 곧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주가는 실적에 비해 저평가인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안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6,9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현재 피부과 처방 1위, 비뇨기과 처방 9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는 조용준 대표의 부친인 조동섭 회장이 1970년 설립한 제약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부를 정리했고 경쟁이 덜하면서도 확실한 거래처를 구할 수 있는 피부과, 비뇨기과 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해 당뇨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 분야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치매 질환 치료제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품의 매출은 2016년 15억, 17년 83억, 18년 120억 원 이상에서 올해는 15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매 치료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2016년 첫 선을 보니 줄기세포 화장품 셀블룸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홈쇼핑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 R&D 센터를 판교로 확장 이전하며 대량 신약 개발, 퍼스트 제네릭, 줄기세포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연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동사는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고급 연구 인력과 최신 시설을 확보하고 개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네릭 개발이 있어 전문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 매출액은 1,047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은 7.5%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브랜드 셀블룸 관련 마케팅비 지출, 인건비 상승, 임상 진행에 따른 개발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2018년이 투자 집행에 집중한 해라면 2019년은 실적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한 바이오 업체와는 차별화된 실적을 겸비한 동사의 주가는 저평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안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휴비스, SPG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제 이 가수 승리가 성접대 의혹에 어제도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창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주가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보다는 사실상 어제 큰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고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과 같은 실적도 있을 거고,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위한 다양한 제품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높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죠. 삼성전자가 대단한 제품을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6위권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기존에는 엄청나게 있었겠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브랜드 가치는 매우 높지만 지금 승리라고 하는 한 가수의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그 기업 가치가 다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승리가 조사를 잘 받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뒤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승리에 대한 파장이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주가 하락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 만큼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접근은 현 시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입니다. 스마트시티 수혜주가 부각되면서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책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마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옴니 시스템은 스마트시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시티라 함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각 도시에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관련된 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영위하는 사업이 디지털 전력량계, 전력량 측정하는 걸 디지털로 하는 것과 원격 검침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와 홈 네트워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수혜주의 적절한 적정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사가 하는 그 디지털 전력량계는 검침을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보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태국과 베트남에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매출이 급증할 겁니다. 4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2배 올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 시티 수혜주로 떠오르게 되면 더 매출은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2,450원을 돌파한다면 당분간 또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접근하면 2,700원까지 단기로 목표를 두고 매수에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진산업입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창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아진산업뿐만이 아니라 경협주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가는 게 좋겠죠. 제가 우선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것은 경협주들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 광물과 관련된 경협주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연탄의 기준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직 채굴이 되지 않은 무연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히토르는 물론이고 동해 위쪽에서는 천연가스는 물론 그 원유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지하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이걸 북미 정상회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결국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 두 번째가 인력, 세 번째가 자본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그리고 인력은 있습니다만 자본이 없죠. 대한민국이 지원을 해주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받고 대중무역 의존도가 92.5%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자본도 유치받고 다 좋습니다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분명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협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 것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한번 다가가 보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 경협주들은 시장 위험은 물론이고 현재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또 하나의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주가의 움직임은 주가의 상승은 크지 않죠. 리스크는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종목이 현재 움직이는 수익률은 크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높은데 기대 수익률이 낮은 이러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 안에서는 접근을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아진산업은 물론이고 기타 모든 기업들 현재로서는 접근을 가급적이면 피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 투자그룹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2월 22일에 추천을 해주신 롯데정보통신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가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추천 이후 상승세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 투자 포인트가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 중 이제 총 90개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사고, 이제 향후 5년간 롯데그룹 스마트 혁신을 위한 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공표한 데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롯데그룹은 다른 그룹사와 비교해서 매출액 대비 IT 투자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향후 DTI에 따른 IT 투자 기준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높은 상승에도 향후에도 인건비가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재무치도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리테일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더욱더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터로조라는 종목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인데요. 소프트 렌즈, 컬러 렌즈, 원데이 클리어 등 다양한 렌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동사는 치열해지는 국내 렌즈 시장에서 신기술을 장착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차별화를 이루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자체 브랜드의 해외 시장에서 ODM 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악재 부분이 해소되고 올해 국내 부문 정상화, 해외 매출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오늘 추천드렸는데요. 국내 렌즈 소비 채널이 기존 안경원에서 FE 브랜드 증정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렌즈 전체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차별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사는 약 20년 가까이 된 콘택트 렌즈를 업력을 기반으로 원데이 뷰티 렌즈 라인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체 브랜드에서 신규 제품인 수지 브라운, 수지 블루문 등 뷰티 및 기능성 렌즈를 출시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ODM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로조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매출 증가와 함께 지난해 일회성 비용 반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정상적인 궤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2%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22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34선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18분경에는 36선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기관들 동반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4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강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움직임 크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에 나타납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6천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눌립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와중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0.49% 빠집니다. 어닝쇼크 이후로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0.14% 상승하면서 3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 오늘 0.5%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4% 상승하지만 이제 상승폭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4% 상승하면서 74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8포인트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한 5분경에는 조금 빠졌다가요. 9시 17분경에는 49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적습니다. 기관과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하지만 매도폭 크지는 않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랑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그리고 신라젠이 다시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CJ ENM이 2위권에서 출발을 했었죠. 요즘 CJ ENM과 신라젠은 2위와 3위를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ENM 1% 가깝게 빠집니다. 23만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3% 가깝게 하락합니다.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7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캠텍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9만 1,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0.7% 가깝게 상승하면서 52만 8,6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하락하고요. 다시 코오롱 티슈진이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만 1,2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펄어비스가 어제 상승했던 만큼 빠집니다. 2% 넘는 급락세 나옵니다. 18만 9,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약 3주 만에 1,12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0.2% 하락하면서 1,11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만도가요.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업종보다 자동차 업종이 좀 강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변화를 한번 저는 좀 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수십 년간에 누려왔던 그런 어떤 일정적인 휘발유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뭔가 4차 혁명에 맞춰서 자동차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단 부품주를 비롯해서 완성차는 약간 더디겠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잘한 기업들은 주가의 상승 그리고 실적 이렇게 앞으로는 미래의 가치가 반영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나 여러 경기나 이런 걸 감안해서 중국, 미국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이 안 좋았었죠. 만도도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 안 좋았다라는 평가보다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평가에 좀 더 무게를 갖고 어떤 자동차 부품주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일정 정도의 흐름의 구간, 상승 구간에 있는 그런 초도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제 한 2년, 3년간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계속해서 간다기보다는 조정받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 뭐 만도는 늦게 출발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이제 현대 UR이라든가 많은 그 부품주 그리고 중소형주 부품주를 비롯해서 그동안 7, 8년간의 조정을 받은 것이 이번 올해부터 뭔가의 변화의 조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큰 시각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또 전체적인 그 시장 흐름 자체 하나의 또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삼성의 뭐 폴더블 폰도 나오고 뭐 LG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그 LG 이노텍 부품주, 스마트폰의 부품주에서 그래도 가장 최선두에 있는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어떤 카메라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3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거의 5개 정도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단가도 과거에 뭐 한두 개 올라갈 때보다 많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대세 이제 3D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는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런 트리플 카메라에 대해서 어떤 그 생산 시설을 또 확대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엄청 하는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렇죠. 애플의 어떤 스마트폰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LG 이노텍은 항상 실적, 주가 계속 연동되고 있는데, 큰 흐름 자체에서는 앞으로는 뭐 괜찮아질 것이다,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LG 이노텍에는 뭐 대대적인 뭐 과거에 8천억, 뭐 최근에는 2,800억, 뭐 계속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의 그런 3D 카메라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퀄리티의 향상 이런 것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LED의 이제 사용 범위가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미국 LED 업체 볼보가 광출력에서 뭐 1위를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잠시 추춤하는 경우 있었는데, 그런 것은 뭐 일시적으로 뭐 추춤하는 이런 흐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뭐 크게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꾸준히 사지만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달려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주가 흐름에서는 1차 상승을 하고 조정하고 2차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물량 저항대라든가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통양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한 단계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거 봐서는 오늘 정도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최근 조정받을 때 장중 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여신 손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장도 역시나 전거일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 계속 종목별 차별화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차별화된 이런 장이 종목별 장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중국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 시장 또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앞서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도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매수와 매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그 종목 장세 성향은 앞으로도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주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의 대표 경선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북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오후 6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8시 30분에 오후 8시 30분에 이뤄집니다. 주요 이벤트인 만큼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지 좀 관심은 지켜봐야 되겠으나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에 반응하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바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증시가 한 달간 밀렸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오늘 좀 매매를 임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일단 반응하는 것들이 금강산 관광 관련주라든가 원전 해체주 좀 정도가 좀 부각을 나타내는 흐름입니다. 패스트 엔터프라이즈 단기가율 완화 장치 해제 이후의 강세 흐름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다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사실 회사의 주 가치하고 상관이 없는 혈연, 재연, 학연 그런 등의 이슈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정치 테마주들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단기 쪽에서는 좀 변동성을 가져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치 테마주 상승이 다소 둔화되었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빅 이슈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면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주의도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가능하면 매매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마파크 주제도 좀 움직임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 신세계 컨소시엄 참여로 부각됐던 종목들이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형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는 보되 다른 정치 테마주의 성격도 좀 섞여 있는 만큼 좀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외에 수소차 관련주도 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테마들은 순환매를 돌면서 종목별로 빠르게 좀 단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번 주는 계속 이런 모습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매매함에 있어서 좀 오늘도 좀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슈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추천주는 PNT입니다. 자, PNT 롤트롤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소재 생산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LG전자, 제이모지, SK이노베이션 이런 대기업들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번 실적이 살짝 영업이익이라든가 좀 이쪽에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2019년, 2020년 국내 전방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가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비 출하로 이루어져서 일단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의 2차 전지 보조금 지급 정책 폐지 등 때문인데요. 이 중국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서 국내 셀 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중국 대형 셀 업체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설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객사들의 증설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우선시 되는데 이 PNT가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전국 공정의 필수 장비입니다. 또 수주 증가 흐름 당연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2009년부터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높은 소율을 기반으로 고객사가 계속 증가해온 만큼 롤트롤 장비 특허도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PNT가 국내 1위 롤트롤 장비 업체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한 40에서 5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크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다 좋은 모습으로 양질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긍정적인 실적 흐름 예상되는 만큼 주가 같은 경우도 좀 그에 보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난
12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121선 터치하면서 일봉상 121선 터치 이후에 이평선들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다시 밑에 깔려있는 11,000원 정도에 있는 61선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적당히 12,000원대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돌파를 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간단하게 13,000원대를 좀 보시는데 조금 더 실적 발표라든가 그 기간을 조금 더 기다려보실 분들은 지난해죠. 8월에 살짝 개파락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 개파락을 다시 한번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번 돌파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가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좀 중기적인 관점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13,000원 고가 저항 매도 대응하시면 되고 조금 중기 스윙 관점을 보신 분들은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 60일선이 좀 올라오다가 만약에 꺾일 경우에는 살짝 11,000원 아래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00원짜리 지난 22일 금요일 저점 근방입니다. 11,500원 근방짜리 이탈 나올 경우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PNT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라인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장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 이전 오늘 일정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뉴스도 주시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장 마감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